안녕하세요. CN토트에서 애저 스페셜리스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VDI 서비스인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며 이후 활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목차는 먼저 AVD 개요, 그리고 사용 환경, 그리고 라이선스를 포함한 사전 요구사항, 그 다음에 AVD를 사용할 경우 나오는 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AVD에 대한 샘플 아키텍처, 마지막으로는 AVD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금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이후 AVD 실제 활용 시나리오를 설명해 드리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VD 서비스는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 서비스의 약어로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VDI 서비스입니다. AVD 서비스 최초 출시 시점에서는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나 이후 이름이 애저 버추얼 데스크탑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 상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VDI 서비스로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속 가능한 윈도우즈 OS PC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VD VM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웹 클라이언트를 통한 접속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윈도우즈 365 클라우드 PC를 출시하였는데요. 윈도우즈 365 클라우드 PC와 달리 AVD 서비스는 중앙에서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365 클라우드 PC는 사용자 기반의 과금 체계를 갖고 있지만 AVD 서비스는 사용량 기반의 과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AVD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파스 서비스로서 연결 브로커, RD 게이트웨이 같은 VDI 관리 인프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보통 커스텀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VDI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AVD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용 마스터 이미지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AVD에서는 특이사항으로 멀티 세션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 세션은 윈도우 서버 OS의 터미널 서비스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의 VM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의 장점인 신속성과 확장성을 이용해서 시간대별 또는 사용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오토 스케일 기능을 이용해서 VM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VD 사용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관점에서 보게 될 경우 크게 6가지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먼저 원격 근무 및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며 또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근무 환경에 대한 요구도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Z세대의 경우 근무 환경이 직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정도로 근무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같은 짧은 시간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무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의 변화라든지 주 52시간제로 인한 탄력적인 근무 환경을 도입하는 그런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병 등을 통한 조직 확장 및 애자일 형태로의 조직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기업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변경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 근무자들이 자신의 PC 또는 디바이스를 회사 내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는 네트워크 지연이 높은 해외 지점 근무자 또는 출장자 또는 디자인 및 3D 모델링 등을 필요로 하는 GPU의 VM을 사용해야 되는 사용자 등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금융권과 공공 분야에서는 망분리 요구사항으로 2대의 PC를 사용해야 하는데 인터넷 연결 PC 또는
업무용 PC로 VDI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VD 사용 환경을 데스크톱 유형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개인 데스크톱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 사용자와 AVD VM을 1대1로 매핑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데이터는 각자의 고유의 VM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그런 환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풀 방식의 데스크탑을 볼 수 있는데요. 풀 방식이란 공용 풀에 VM들을 놓고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VM을 할당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VM이 사용자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용 데이터는 별도의 공유 폴더에 저장해야 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 서버 OS를 사용해서 세션 방식의 서버 데스크톱을 활용하는 사례인데요. 이러한 경우 하나의 서버 VM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붙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가장 높은 형태의 데스크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VD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전 요구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AVD는 애저상에서 제공되는 VDI 서비스이기 때문에 애저 계정과 구독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VD 사용자는 최초 AVD VM에 접속하기 위해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애저 AD를 통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VD VM은 도메인 조인을 해야 되는데 온프렘에 있는 AD 서버에 조인을 할지 아니면 애저 AD에 도메인 조인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고요. AVD VM에서 사용할 운영체제도 정의가 되어야 하며 또 AVD 서비스는 퍼블릭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화벽에서 허용해야 된 필수 URL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VD에 접속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로 리모트 데스크탑 클라이언트, 즉 원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이 있으며 웹 HTML5를 지원하는 웹 클라이언트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VD VM에서 인터넷 접속을 할 경우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자체 데이터 센터에 있는 보안 장비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 라우팅을 기업 내의 데이터 센터로 꺾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애저상에 DMZ를 구성해서 보안 어플라이언스를 올려놓고 애저상에서 바로 인터넷이 나가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 요구사항 두 번째로 AVD VM에서 사용 가능한 운영체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즈 11, 윈도우즈 10, 윈도우 7, 그 다음에 윈도우 서버 OS를 AVD VM에서 사용 가능합니다만 윈도우 7의 경우에는 2023년 1월에 AVD 지원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윈도우즈 10 또는 11으로 구성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운영체제는 당연히 64비트 운영체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VD 사용 권한을 살펴보게 되면 AVD 사용자 액세스 권한 라이선스를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7가지 마이크로소프트 365 E3 또는 E5, 윈도우즈 엔터프라이즈 E3 또는 E5, 윈도우즈 VDA E3 또는 E5 같은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만일 파트너나 외부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라이선스 대신에 사용자당 액세스 가격 책정이라는 라이선스 정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외부 사용자도 AVD VM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서버 OS를 AVD VM OS로 사용해야 한다면 SA가 있는 RDS 칼 라이센스를 구매함으로써 AVD VM의 서버 OS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는 사용자당 액세스 가격 책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AVD를 사용하려는 세 번째 사항으로는 URL에 대한 허용 부분입니다. 아래 표에 많은 URL 주소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세션 호스트 VM, 즉 AVD VM이 AVD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외부로 인터넷으로 오픈해야 되는 URL 주소 목록입니다. 이 하기 URL 외에도 Azure AD 인증을 위한 별도의 URL도 허용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원격 데스크탑 클라이언트도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아래 표에 있는 이 URL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zure AD 인증을 위한 URL도 허용해야 하며 아래 참조 링크를 표시해 놓았는데요. 이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VD 가격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VD 사용을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Azure 인프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 액세스 권한은 앞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윈도우즈 365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외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당 액세스 가격이라는 라이선스를 이용하면 외부 사용자도 AVD VM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zure 인프라 비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가상머신, 스토리지, 네트워킹, 그 다음에 추가적인 관리 기능을 위한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한 4가지 형태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상머신 같은 경우는 종량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24/7으로 구동되는 VM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RI라고 하는 예약 인스턴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운영체제 스토리지 또는 데이터 디스크, 공유 폴더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자 프로필 스토리지 등이 필요하고요. 네트워킹은 VPN 게이트웨이 또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인터넷까지 허용한다고 하면 Azure Firewall 같은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이용할 경우에는 Azure Automation, 로지갭, Azure Monitor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AVD 아키텍처 샘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대 이상 규모의 AVD 기업용 아키텍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기업 내 온프레미스 네트워크고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 사용자 PC뿐만 아니라 위쪽에 보시면 AD 서버, 그 다음에 Azure AD 커넥트 서버가 있습니다. Azure AD 커넥트 서버는 이 AD 서버에 있는 계정과 Azure 액티브 디렉토리를 연결시켜주는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2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허브 버추얼 네트워크와 오른쪽에 있는 스포크 버추얼 네트워크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허브 버추얼 네트워크 쪽에 보안 장비들을, 그러니까 파이어월이나 아니면 게이트웨이 같은 보안 장비를 놓고 이후 여러 개의 VM 호스트 풀이 필요할 경우에 그 스포크 버추얼 네트워크를 여러 개 붙이는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허브 버추얼 네트워크와 스포크 버추얼 네트워크는 VNet 피어링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1000대 이하의 규모의 AVD를 사용한다면 굳이 허브 스포크 방식을 쓰지 않고 하나의 버추얼 네트워크 안에 같이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윈도우 버추얼 데스크탑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리하는 VDI 관리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멀티 세션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에는 구성도 우측에 보이시는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Azure Files라는 NAS 서비스나 아니면 Azure Net Files라고 하는 보다 성능 좋은 NAS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Azure AVD 아키텍처의 네트워크 연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좀 작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매우 좀 복잡한 구성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AVD의 연결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노란색으로 조금 더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VD 환경을 구성한 다음에 배포할 경우 AVD VM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가운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영역, 그러니까 AVD 관리 인프라인데요.
이쪽으로 아웃바운드 HTTPS 연결을 사용해서 영구 통신 채널을 설정하는 게 최초에 진행되는 네트워크 흐름입니다. 사용자는 RD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Azure AD에 인증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B 화살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Azure AD에서는 사용자의 인증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이 RD 클라이언트 쪽에 다시 알려주게 됩니다. 네트워크 노란색 화살표 C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RD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리소스를 사용자가 클릭할 경우 이 RD 게이트웨이, AVD 게이트웨이에 접속하게 되고요. AVD 게이트웨이는 해당 트래픽을 받아서 RD 브로커를 통해 실제 사용할 AVD VM을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D 클라이언트와 AVD VM은 이후 RD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러한 연결 방식을 역방향 연결 전송이라고 표현합니다. 역방향 연결 전송에 대한 개념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성은 RDP 쇼패스라는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장표를 추가했는데요. 이전 장표에서는 RD 클라이언트와 AVD VM은 반드시 RD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접속을 했습니다만 RDP 쇼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RD 클라이언트와 AVD VM이 직접 사설 IP로 통신하는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세션 호스트의 IP 목록을 이 RD 게이트웨이가 RD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면서 이 RD 클라이언트는 이 세션 호스트의 프라이빗 IP로 직접 접속하는 방식으로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DP 쇼패스는 그 사설 네트워크로 통신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퍼블릭 영역에서 통신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사설 네트워크 환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VD에 적용된 기술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 11 엔터프라이즈 멀티 세션은 그 여러 세션을 허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원격 데스크탑 세션 호스트입니다. 이전에서는 이제 윈도우 서버에서만 제공했던 기능이고요. 과거에 윈도우즈 10이나 윈도우즈 11 OS에 원격 접속을 할 경우에는 한 사용자밖에 접속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윈도우즈 10 멀티 세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하나의 윈도우즈 10 OS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VM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10, 11 멀티 세션은 윈도우 데스크탑 OS이기 때문에 별도의 RDS 칼 라이센스를 구매할 필요 없이 사용자 액세스 권한만 갖고 있다고 하면 멀티 세션 기술을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윈도우즈 10, 11의 멀티 세션 기능을 Azure 서비스가 아닌 다른 클라우드나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라이센스 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10, 11의 멀티 세션 이미지는 Azure 갤러리라는 곳에서 이제 구할 수 있고요. 만일 기업용 이미지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올리고자 한다고 하면 이 아래 설명된 순서처럼 VM을 만들고 VM을 다운로드해서 다시 하이퍼V 위에서 커스터마이징한 이후에 다시 업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면 우측에 멀티 세션 VM 추천사항을 표기해 놓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vCPU가 8개에서 최대 32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6개의 vCPU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걸로 표시되어 있고요. vCPU당 최대 6명의 사용자까지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세션에서 주로 이용할 기능 중에 하나가 사용자 프로필 로밍인데요. 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FS 로직스라는 솔루션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2018년에 인수했습니다. FS 로직스라는
란 솔루션은 원래 이런 프로필 컨테이너 기능 외에 앱 마스킹, 그 다음에 자바 리디렉션 같은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프로필 컨테이너 이 기능을 주로 사용해서 사용자의 로밍 프로필이나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S 로직스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고객이나 RDS 고객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FS 로직스 프로필 컨테이너 구성을 위해 NAS 형태의 서비스인 Azure Files나 Azure NetApp Files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우측에 Azure Files랑 Azure NetApp Files를 비교해 놓았는데요. 성능을 중요시한다고 하면 Azure NetApp Files를, 그 다음에 가격을 중요시한다면 Azure Files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역방향 연결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 연결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AVD VM에서 RDP 인바운드 포트를 열지 않는다는 보안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 우측에 보이는 역방향 연결 네트워크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약간 작지만요. 1번 과정을 보면 사용자가 RD 클라이언트를 시작해서 Azure AD에 이제 로그인을 한 후 Azure AD는 이제 토큰을 반환하게 되고요. 2번 과정에서 RD 클라이언트는 웹 액세스에 이제 토큰을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인가된 리소스를 확인합니다. 인가된 리소스라고 하면 사용자가 쓸 수 있는 VM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이 리소스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하게 되면 RD 클라이언트는 RD 게이트웨이에 이제 연결하게 되고요. 그러면 RD 브로커는 세션 호스트 에이전트로부터 게이트웨이로의 연결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P 트래픽은 요 3번 연결과 4번 연결을 통해 트래픽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시듯이 AVD VM에서는 인바운드 포트를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AVD VM이 최초 실행할 때 이미 연구통신 채널을 RD 게이트웨이와 맺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바운드 통신은 하지 않아도 RD 클라이언트와 AVD VM은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AVD에 적용된 기술 중에 오토 스케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VD 오토 스케일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뭐 하루 중에 어떤 특정 시간이나 아니면 특정 요일 아니면 세션 호스트항의 세션 제한수를 갖고 크기 조정 계획이 수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오토 스케일 기능은 AVD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만 일부 한국 리전을 포함한 애저 리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 리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스케일링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애저 오토메이션과 애저 로직 서비스를 로직 앱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량의 변화에 따른 세션 호스트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뭐 일가 중에 사용량 시간 기준으로 VM을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멀티 세션을 쓰는 경우에는 vCPU당 세션 수를 기준으로 VM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스케일링 도구는 애저 오토메이션 계정, 파워쉘 럼북, 웹후크 및 로직 앱을 이용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4가지 AVD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AVD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규정 부분과 애저 실제 활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